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장은 상반된 결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8% 하락하며 3,128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6% 올라가면서 1,02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거래소 시장은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위안화 약세 압력이 확대까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일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테이퍼링 우려감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영향받으면서 다우와 S&P 지수가 마이너스 0.5%대, 나스닥은 0.6%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카불 공항 폭발 소식이 이어지면서 낙폭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GDP 성장률 잠정치는 6.6%로 예상치였던 6.7%보다 소폭 낮은 모습 보여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35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슈들 어떤 영향 미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분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최재원,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할 거고요. 실시간으로 개장 시그널들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는 목표 가격을 달성했고요. 명신산업은 이 수익률 21.67%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계속해서 손실을 줄여 나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마이너스 0.2%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가 수익률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8% 그리고 12% 수익 챙겨가는 중이고요.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들어온 종목들인데 시장이 하락할 때 들어왔다 보니까 손실이 좀 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손실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신택도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들어오자마자 5.8%라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바로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렇게 포트 구성하는 방법들 그리고 장중 주식 이야기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 지난주에 낙폭을 만회해 주는가 싶더니 어제 거래소가 살짝 삐끗했고요. 또 전일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금요일장이니만큼 조금 더 신중한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응 작전 설명해 주시죠. 예, 뉴욕 시장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뉴욕 증시는 쉬어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전히 잭슨홀 미팅의 눈치 보기가 좀 많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도 이에 따라서 좀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전날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환율이에요. 금리 인상을 좀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 1170원을 안착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만약에 5일선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변동성에 좀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16.15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17자리대를 다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자리대를 넘어서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 밀려서 출발하니까 변동성 지수도 떠서 출발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음봉으로 좀 밀려주느냐, 이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급 개선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하락을 했을 때에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매수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IT 섹터,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환율이라든가 이 변동성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부터 그린우딜, 신재생에너지 쪽의 관련주들의 모습들이 좀 괜찮습니다. 10대 그룹 오너 CEO가 좀 총출동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전해졌죠. 수소 드림팀을 내달 출범할 거다라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면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 아직까지 하반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57만짜리대 이하권역까지도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두산 피얼셀 같은 기업들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호록 인너 같은 경우도 괜찮다. 그러니까 눌러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번 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상할 것 같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KB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신한지주 이런 종목군들 배당이 좀 높아지겠죠. 현대해상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BNK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배당이 좀 높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좀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NC소프트가 좀 많이 밀렸어요. 반사이익을 좀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시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파인테크닉스예요. 폴더블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7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단기적 조정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시장에서 소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적인 압박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어제 금융주와 보험주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이슈들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제는 개인주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등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에 맞게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국내 증시 양대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일어났었는데, 오늘 금요일장이니만큼 환율과 함께 수급도 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출발하더니 오늘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0만 2,500원까지 내려가면서 10만 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00원 하락하면서 출발하지만 여전히 7만 4천 원 부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42만 1,500원, 카카오는 14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 LG화학 등 자동차 관련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갭을 장세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종목이 하락하는 것을 보아서 오늘은 이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 78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75만 7,000원, 현대차는 20만 7,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예측가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0.4% 하락하며 3,115.2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일 1,020포인트 회복해줬으나 오늘 4.7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코스닥에서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인들이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방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선물 시장 수급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던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여전히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펄어비스가 전일 도깨비 예고 영상을 발표하면서 25%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게다가 NC소프트와 넷마블 등 이 대형 게임주에서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펄어비스가 반사 효과를 얻으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이런 부분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9% 급등하면서 출발하고요. 현재 주가는 95,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전일 11% 급등으로 마무리한 바 있는데 오늘 소폭 상승하며 출발합니다. 현재 주가는 8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5위까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게임주가 시가총액을 많이 올라가면서 헬스케어와 제약이 조금 멀어지는 모습인데 일단 두 종목 모두 각각 1% 그리고 0.7%대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HLB가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 기대감에 계속해서 요즘 상승세를 올려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초반 0.5% 상승하며 현재 주가는 53,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 보였던 LNF 오늘 1% 하락 출발하고요. 현재 주가 11만 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그널 여쭤볼 텐데요. 최재원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장입니다. 사실 금요일은 항상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함께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칠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이제 이런저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대외적인 이슈들이 많았고, 카불공항, 아이스 테러 등 이런저런 대외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서 일단은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지만, 조정, 저항을 막기까지는 한 번 정도의 더 상승 파동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한 번 정도의 상승 파동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하락 출발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늘 당일로만 보면은 오히려 당일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고 아직 이제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저항을 부딪힐 이 반등에 좀 끝마무리가 나올 저항은 한 번 정도 더 올랐을 때 좀 이 반등이 일단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더 이제 코스피가 올라줄 때는 중소형주들은 좀 예외로 하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저항을 막히고 지수가 밀리면은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가총액이 좀 많이 큰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코스피가 한 번 더 올랐을 때는 이게 익절권이다 하면 수익권이다 하면은 익절을 하고 나서 현금 관망을 하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저항을 한번 막고 거기서 이제 횡보를 할지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지가 나올 텐데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주들은 많이 밀릴 것 같고요. 횡보를 한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한번 저항을 맞았을 때 현금화를 한 다음에 저항을 뚫고 나면 다시 한번 사는 그런 전략도 그런 대응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한 번 정도 더 오를 것 같고요. 오늘은 금요일장 좀 안 좋게 시작했지만 오후까지 보면은 좀 좋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웬일로 좀 금요일장이 좋게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 개당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어제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이죠. NC소프트 질문을 주셨는데 NC소프트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게임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그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리니지란 게임의 시리즈를 만든 회사고요. 이 리니지 시리즈를 포함해서 길드워 시리즈,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시리즈 등의 우리나라 유명한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 대형 게임 회사가 어제 주가가 15%나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 이제 무슨 일인가 하면 이 NC소프트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신작 게임에 대한 이 실망감이 좀 굉장히 크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이 NC소프트는 이날 MMORPG 게임인 블레이드 소울 2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스토어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예약이 국내 최대 수준인 746만 명이 몰렸는데 이제 그만큼 흥행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그러나 이제 출시하자마자 좀 정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특히 좀 논란이 많던 이 NC소프트 게임들의 특징인 과금 부담을 좀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거다, 뭐 이렇게 NC소프트 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 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픽 역시도 좀 전작과 큰 차이를 좀 느끼지 못한다는 평가 역시도 굉장히 많고요. NC소프트 주가는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조금 더 다양한 유저층을 확보할 거라 기대했던 이 블레이드 소울 2가 온갖 혹평을 받아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는 이대로 쭉 내리는 걸까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는 많이 오른 만큼 한 번의 악재,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한 번 좀 악재가 크게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NC소프트 역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라인인 71만 5천 원 부근을 어제 여기 부근에서 마무리하나 싶더니 오늘 역시 바로 밀려버리고요. 그 아래로는 58만 8천 원 부근이 있습니다. 58만 8천 원 부근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은 좀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레이드 소울 2가 안 좋은 평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NC소프트라는 이 회사의 큰 틀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하고 좀 강하게 반등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58만 8천 원까지 내려서 여기 부근을 지켜줄지는 봐야겠지만, 여기를 좀 여기까지 내려와서 강하게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좀 지지라인을 매수 시그널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을 보고 지키는지 보고 매수라는 코멘트와 함께 NC소프트는 좀 조건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질문은 보면 제주은행입니다. 이 제주은행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제주은행은 그냥 말 그대로 제주은행입니다.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제주도를 좀 기반으로 한 이 은행이고요. 올해 초에 네이버에서 제주은행을 인수할 거다라는 소식이 좀 돌면서, 소문이 좀 돌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인수서를 부인했죠. 네이버가 인수서를 부인하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나 싶더니 또 3월에는 이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제주은행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또 퍼지면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NXC 관계자가 제주은행 인수 추진 소문에 대해서는 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또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좀 인수 소식이 상승했는데 많이 상승했는데 인수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큼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반발성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만큼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금융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좀 빅테크 기업들이 제주은행을 좀 탐내고 있다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은행을 소유할 경우에 좀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고 인터넷 전문 은행 운영도 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카카오뱅크랑 K뱅크만 봐도 많은 대기업들이 이 제주은행에 눈독을 들이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 현재 제주은행 주가는 강한 지지라인인 6,100원 부근을 지키면서 강한 반등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반등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은행 관련주 같이 좀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같이 오르면서 다 같이 오르면서 나온 반등입니다만 차트상으로 제주은행은 굉장히 좋고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8,230원 부근만 뚫어준다면 고점인 1,150원의 갱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는 7,000원만 지켜준다면 8,23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230원 부근에서 돌파 여부를 보고 나서 이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종목쯤 보면 HK이노엔. HK이노엔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또 이 CJ 헬스케어였죠. 원래 바이오 헬스케어 쪽 회사인데 이제 사명을 변경하고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자세히 보면 전문의약품 사업과 HbA&B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나와 있고, 특히 2019년 국내 새 30호 신약으로 출시한 K캡은 국내 신약 중 사태 최고 누적 원해 처방 액실적을 달성했으며, HbA&B 주요 제품으로는 이 숙취해소 제품인 컨디션 헛개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장 둘째 날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이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드린 이야기를 살펴보면 현재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의 전망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만, 상장 첫날 장중 15%까지 상승했다가 쭉 밀렸고, 워낙 차트상의 근거가 부족해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헬스케어 분야는 앞으로도 꾸준히 마켓이 커지고 있고 성장할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망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때도 역시 차트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차트가 좀 더 만들어지고 그때 근거가 조금 더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를 강력하게 고려해볼 종목 중 하나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때 매수 자리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니까 매수 시그널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차트상에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생각하고 분할로 모아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번에 마무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총평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바닥을 다지면서 차트가 머리를 드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이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며, 이대로 상승한다면 68,000원 그리고 높게는 71,000원 부근까지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K이노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매수 의견,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좋으니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이번에는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HK이노엔 질문 분석 도와드렸고요. 여기까지 좀 짧은 오늘 증시 개장 상황과 전망, 그리고 NC소프트, 제주은행, 그리고 HK이노엔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장한 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오하임 INT입니다. 오하임 INT는 가구를 포함한 인테리어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국내외 협력 제조사의 외주 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인 언택트 기업으로 코로나 관련주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전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증가하면서 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다수 매체에서 한샘과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본계약 체결을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요. 15.5% 증가하면서 주가는 6,3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오하이마이엔티는 7월 말에 장대 음봉을 그렸다가 4,245원대 저점 터치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 동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5일선 위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6,430원까지 터치했고 지금도 그 고점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주가가 17%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조일 알미늄입니다.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자재 생산 기업인 조일 알미늄 어제 20% 위에서 급등 마무리 지은 바 있는데 이 롯데 알미늄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양극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조일 알미늄과 MOU를 체결했다,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일 강세를 보였고 오늘 아침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금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이 양사 2차 전지 양극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0.27% 하락하면서 1,81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조일 알미늄도 횡보 기간이 길었는데요. 최근에 저점 1,135원대 터치하고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일지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주가 1,940원대 터치했다가 지금은 약간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전략 후강 기대해보면서 장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로는 바이오의 아들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종목에다가 주유소 포트 종목인 부광약품까지 살펴봐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KB금융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수혜주 KB금융은 이제 지주회사로서 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회사로 이제 뭐 은행 업무나 증권, 카드, 보험 등이 이제 주력 매출이고 작년에는 이제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루덴셜 생명은 이제 국내 최상위권에 위치한 생명보험사인데 인수가로 2조 3천억 원의 금액을 내면서 이제 인수 작업을 좀 했는데 신한금융과의 이제 리딩금융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질 전망이나 약점으로 꼽히고 있던 생명보험 부문을 보강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 뭐라고 해도 사실 금리 인상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긴 할 텐데 일단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 큰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보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영업이익 또한 계속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이제 예년 실적보다 한 6천억 정도 이상 늘어났고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고 난 후에 일시적인 손실이 좀 발생은 했는데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췄던 이 기준 금리를 한 0.25% 인상하면서 시중에 돈줄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무려 15개월 만에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KB금융 입장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 증권사의 매출과 생명보험 쪽의 매출이 늘어나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차후에는 이제 뉴딜 금융 상품으로 확대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펀드도 개설할 예정이라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 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사실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고 또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시중에 풀린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려면은 추가로 조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당시의 코로나19 상황과 이번에 올린 금리 여파로 인한 물가 흐름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보면서 가계부채와 이제 자산 가격 추이가 결국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반영될 것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최소 2번 정도의 기준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KB의 금융의 주가 전망은 좋다라고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OCI입니다. 일단 친환경 관련주 OCI는 태양광 관련 대표 종목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2006년부터 태양광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이거를 개발하는 업체가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인데 주가 상으로도 좀 보게 되면은 4월 중순쯤 이제 태양광 수요가 늘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좀 고점을 반납을 하면서 현재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증권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대부분 20만 원대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알 수 있겠는데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은 작년 3분기부터 180억 규모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올 2분기에는 무려 1,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조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는 이제 OCI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진출 소식이 좀 있었는데 OCI가 2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좀 밝혔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과 손잡고 2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피치 생산에 나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에 있어서 2차 전지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 첨단 소재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쓰는 모습이고 또 기존 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액상 피치 생산에서 이제 2차 전지 음극재 소재인 고연화점 피치 생산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수익 기반을 다지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 750억 정도의 규모이고 2024년까지 연간 1만 5천 톤 규모의 고연화점 피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물론 주가 전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매수에 어쨌거나 큰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2018년도 이제 분할 상장 이후에 5만 원대에서 한때는 이제 46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주가가 뭐 9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그 다음에 고순도 테레프탈산을 비롯해서 이제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산업용 특수가스 NF3을 이제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PP는 이제 스페셜티 수지로 파이프용도 세계 1위에 있고 그다음에 필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론 필름 국내 점유율 1위를 시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사업 전반적으로도 지금 모두 크게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매출 증대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해가 단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실 설명은 조금 필요 없을 것 같고 21년도 예상 매출은 2.56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2,700억, 당기순이익이 1,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22년도는 더 뛰어난 거의 한 3조에 육박하는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00억 규모, 당기순이익은 2,400억 정도의 규모로 매년 성장하는 이런 컨센서스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효성화학은 이제 저희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2월 1일에 예정된 SK 머티리얼즈하고 합병건이 좀 있으니까요.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주유소 포트에 대해서 부강약품을 설명을 좀 계속 해달라고 말씀을 좀
주시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 대해서는 딱히 말할 게 별로 없고요. 현재 지금 박스권을 이탈해가지고 상단에 지금 잡혀 있는데 오늘 종가는 어떻게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22,000원 이상에서만 사실 마감해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쨌거나 지금 일정상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에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매수하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매수하신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뭐 출발부터 하락해가지고 현재 30분도 좀 안 되긴 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오늘은 22,000원 위에만 마감을 해도 상당히 기분 좋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9월달 말까지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실 영업일로 뭐 20일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이제 9월은 추석도 껴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사실 말씀드릴 건 없고 한 26,000원 혹은 뭐 한 3만원 정도를 단기간에 돌파를 해준다면 뭐 그때부터는 사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볼 게 없다. 왜냐면 아직 뭐 박스권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위쪽으로 크게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KB금융부터 부강약품까지 이렇게 시그널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포함해서 주요수 포트 종목인 부광약품까지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약간 더 하락폭이 크고요. 외국인들이 짙은 매도세가 오늘 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스널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좀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해야 된다는 카플란 델러스 연 총재의 발언과 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테러로 인한 사상자가 좀 발생을 하면서 투심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요. 외인은 여전히 양시장 매도세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시작도 낙폭을 일부 축소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일부 제약주들이라든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방산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니까 이런 쪽 종목들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셨던 종목들 시그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물류 전문 업체로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종합물류업과 유통판매업 그리고 해운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35개 그리고 해외에 87개의 주요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그리고 수출 물량의 증가로 물류 실적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해외 판매 호조로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가는 지난 1월에 전기차 배터리 리스 그리고 수소물류 등의 신사업 기대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배터리 리스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LG에너지솔루션, KST 모빌리티가 MOU를 체결을 했고 수소 운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소 운반 사업의 성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렌탈 사업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해상운 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또한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이 적어지게 되면 이 현대글로비스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장비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크게 SSD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사업,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가업 조건을 적용해서 검사하는 MBT 장비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매출이 SSD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과 수요나 생산, 그리고 매출의 증감에 따라서 반도체 제조사의 투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업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로는 스마트폰, 4차 산업, 5G, 그리고 AI, 고성능 PC 등이 있고요. 이런 산업들이 반도체 수요와 공급을 결정을 합니다. 8월 초에 디램 가격 하락 우려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조정을 받으면서 네오셈도 함께 약세를 보였는데요. 관련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2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증설 가능성도 언급이 되면서 증설 경쟁의 낙수 효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4세대 SSD 양산으로 4세대 테스트 장비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5세대 SSD 테스트 장비 개발을 마쳐서 내년 1분기부터 고객사에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부진했던 1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2분기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네오셈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적 개선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오셈은 신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LNG를 도입해 국내 발전사 그리고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정부 출자 공기업입니다.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요. 수입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도입원 확보를 위해서 해외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스자원 탐사와 개발 사업, 그리고 앱카 사업과 지분 투자 사업에도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5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발전용 공급비 차등요금제 폐지 등으로 2분기 원가회수 비중이 전년 동기 13%에서 올해 17%로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금제 개편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가스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 해소, 그리고 2024년 계약이 종료되는 카타르 물량의 저가 계약을 통해서 한국가스공사의 가격 경쟁력이 좀 지속 강화될 전망이고요.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의 천연가스 사업과 더불어서 수소가스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수소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소사업본부를 설치해 조직을 확충을 했고, 또 9월 중으로는 새로운 수소사업 비전과 전략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창원시와 광주광역시의 거점형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 수소를 생산하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을 하고 2030년까지는 정부의 목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수소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호주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그린 수소를 도입하고 해외 수소 메이저 기업과 협력 혹은 인수합병, 지분 투자 등을 통해서 수소 분야의 선두주자로 좀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주가도 현재 고평가된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주말간에도 계속해서 관련 뉴스들 좀 체크를 하시고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선물 쪽도 그렇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3,1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지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전략들 짚어주셨고요.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작 기관들의 매수세가 갑자기 거래소 시장에 들어오면서 활력을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금요일장 정말 전략 후강이라는 말처럼 이 끝까지 힘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